본인의 실력보다 더 높은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기하게 된대요. 본인이 가진 실력보다 너무 낮은 도전 과제를 가진 사람은 지루함을 느껴서 안 하게 된대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에게 맞는 도전 과제를 세팅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떤 컨텐츠를 발견하고 하루 종일 정주행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최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옥 같은 강의와 메시지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나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오늘 고운 팟캐스트에서 모실 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영어 강사, 소통 강사, 그리고 작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국 삶을 배우고 나누는 한 사람. 오늘은 연예인들의 말하기 선생님으로 유명한 소통 전문가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 도전과 연결의 여정, 그리고 즐거움과 공감의 철학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작가님 네. 목소리가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제 또 네. 방송용으로 갈아 끼우고요. 그러니까요. 네. 방송용이랑 또 이게 대화용이랑 좀 다르고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 딱 시작되면 뭔가 이렇게 몸에 바뀌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음. 그쵸. 그럴 수 있죠. 저도 그 약간 사람마다, 그런 게 네. 있는데, 그래서 근데 뭐, 또 하다 보면 또 내 음, 스타일이 또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사람이 입금 전이랑 입금 후랑 또 다르고, 여러 가지로 입금. 에너지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에너지가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준비되셨나요?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음, 작가님을 제가 뵙고 가장 먼저 느낀 게 참 따뜻하고 진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어릴 적엔 어떤 아이였는지, 그 아이가 네. 지금의 이민호로 이어진 데 가장 큰 뿌리는 뭐였을까요? 어렸을 땐 좀 까부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풍을 갈 때 막 나가서 나 춤추겠다, 막 손 들고 노래하고 너무 나서는 거죠. 항상, 어, 나대는. 그래서 어. 뭐 중학교 때는 제가 MC 볼게요 하고 MC 음. 보다가 또 노래도 불러야 돼서 다음은 접니다! 이러면서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막 어. 아무튼 설치는 아이였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되게 인기가 많지 않나요? 그런 친구들은? 특히 초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설치는 거에 비해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인기가 있으면 설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어. 설쳤는데 생각보다 네네. 없었습니다. 이렇게 음,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많기도 하시지만 제가 음, 이렇게 영상을 많이 봤는데 배려를 되게 많이 한다는 느낌이 단순히 음, 뭐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내 음. 안에서 드러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떠한 그 정체성을 갖는데 영향을 끼친 그런 어떤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있을까요? 뭐 설치기만 해서는 인기를 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음. 주변에 인기 있는 친구들 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따뜻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또 제가 사전에 통화를 했을 때 부모님의 영향도 받으셨던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모님이 영향이 지금의 나, 이민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마음 건강 관련하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터뷰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부러운 게 있다고. 그래서 뭔가요? 했더니 어,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듣고 그게 되게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어, 제가 즐겁게 막 다양한 일들 하면서 살아가는 게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진짜 즐겁게 살아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러면서 늘 건강하게 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보통은 어, 그게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는 부모 마음이 그렇게 출발은 하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여기로 가볼까? 하고 빠지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제가 늘 건강하기를 바라는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셔서 그런 게 제가 지금
마음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게 형성된 뿌리, 즉 이 지금의 즐겁게 도전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은 이제 부모님의 영향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도전으로 이어지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작가님의 삶을 따라가 보면 뭐 춤, 사물놀이, 연극, 밴드까지 어릴 적부터 정말 다양한 도전을 이어오셨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이민호라는 사람을 또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계속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무대에서 도망쳤고, 원래 고등학교 때는 연극을 했는데, 음. 연극을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현실 자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대에서 도망쳤고, 대학교 가서는 또 인디밴드를 시작을 했는데, 한 3년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와, 이걸로 못 먹고 살겠는데? 하면서 또 무대에서 도망쳤죠.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게 다시 제가 다른 일 할 때 쓰이더라고요. 뭐 영어 강사 오디션에 나갔는데 그게 TV로 계속 촬영이 되잖아요. 막 짐이 집 돌아가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이 실력이 훨씬 뛰어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긴장을 해서 제대로 못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비록 도망친 무대였지만 영국 무대에서 많이 서봤던 경험들 그리고 인디밴드 하면서 공연을 뭐 100번 넘게 했더라고요. 그 경험들이 사람들 앞에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이 된 것 같아서 그 경험치를 얻은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게 실패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제 늘 하던 말이 실패는 실력이 성장하는 패턴이다. 그래서 우리 실패가 없다. 그냥 실력 성장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도전을 또 한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네.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해 봐야겠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왜 이런 것들을 또 도전을 하게 되셨나요?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밌다. 그러니까 어. 어느 날 이렇게 종이가 펄럭펄럭 하고 있어요. 그럼 가서 보면은 학생 모델 구함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MBTI가 ENFP인데 거기 무대에 서 있는 저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 음. 재밌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뭘 얻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정말 게임 우리가 새로운 게임 타이틀 보면은 이거 한번 플레이 해보고 싶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게임기가 나오고 새로운 놀이동산이 생겼을 때 우리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여기에 있는 내 모습은 어떨까 하고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나듯이 그냥 그 경험으로 티켓을 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도전이 또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하시고 재밌을 것 같아서 했지만 후회되거나 뭐 '괜히 시작했다.' 싶은 순간도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좀 성격이 그냥 긍정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회되는 경험은 크게 없었던 게 어. 저는 우리 수학 문제를 풀어도 맞추면 맞춘 대로 자신감이 생기고 틀리면 틀린 대로 오답 노트가 생겨서 다음번에는 맞출 수 있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OX 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디에 나한테 딱 맞는 걸 했을 때는 아, 이거구나. 이거 계속 해야지 싶지만은 이게 아닌 걸 찾고 나면은 와, 이거 나랑 안 맞는구나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거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나한테 안 맞는 거구나 하고 X 치고 돌아 나오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몰랐다면 또 그걸 하게 될 테니까 지우고 싶지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음,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군뱅이도 굴러봐야 구르는 네, 재주가 있다는 걸 안다."라는 얘기를 종종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내가 잘하는지 사실 음, 못하는지는 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해 봐야지 내가 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즘 세대에서 많이 없어지고 네,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네, 시도를 하길 두려워하는 것. 이게 다양한 네.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아니라 굉장히 이런 결과에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경험이 약간 뷔페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뷔페 가면 음식이 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음식 중에서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먹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막 집어서 넣게 되는데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접시로 갈 때는 그 중에서 맛있는 거 먹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거는 사람들 하나도 안 먹는데 저거 한번 먹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먹어보면은 그게 나한테는 되게 맛있는 경우들이 어. 있더라고요. 안 먹어보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먹어보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맛없어 보인다라고 해도 먹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사실은 엄청 맛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쵸. 음, 용기? 그게 용기인진 음. 용기는 아닌 것 같고 그 어떤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까요? 호기심? 그냥 호기심? 호기심과 네. 네, 이런 걸 좀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어 강사가 되려고 했을 때 저희 큰 누나가 저한테 그 초등학생 5명을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보라고 줬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음. 아니 나는 성인들 가르칠 건데 나한테 왜 초등학생 가르치라고 해? 라고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누나가 뷔페 접시에 너 들어주세요. 이거 일단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저한테 그 아. 일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네. 나 이거 안 먹을 건데 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초등학생 5명과 영어 연극을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진짜 정신없어요. 초등학생들은 막 자기 할 말들 다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집중시키고 하나로 만들어서 연극 공연까지 해내는 그 과정에서 영어 강사로서 엄청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능력들을 키운 것 같아요. 그게 책 보고 키울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막 현장에서 지금 애들 막 시끌시끌하니까 어떻게 애들 주목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었고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애나 어른이나 다를 게 없구나. 애들은 티가 나서 그렇지 어른들은 네. 시끄럽게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지금 집중 못하고 있을 수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을 때 그 아이들한테 했던 방법을 거의 비슷하게 적용했을 때 어른들도 집중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야, 이게 내가 맛없어 보인다고 안 했으면 몰랐을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경험이든 후회되는 경험은 없구나. 음.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을 수 있고 안 좋아 보이지만 좋을 수 있어서 해보고 나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작가님께서 영어를 또 음, 잘 못했어도 영어 강의를 먼저 시작하시고 사실 음, 밴드도 뭐 내가 막 잘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 보이니까 그냥 하자. 이런 얘기를 통해 이렇게 음. 행동이 먼저다라는 어떠한 그 작가님만의 철학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일단 이런 시작하면 채워진다는 믿음, 지금도 굉장히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작가님만의 그런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그때 캐나다인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인디밴드를 했는데 음악에 관심도 있고 하니까 같이 공연도 다니고 그러다가 캐나다로 2개월 동안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내가 같이 가자고 했더니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국내선 비행기도 못 타봤던 사람이었거든요. 23살까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를 갔는데 와, 역시 영어는 해외에 나와서 배워야 돼. 해외에 나오니까 영어가 잘 나오네 싶을 줄 알았는데 진짜 말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막상 하루 종일 외국인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10분, 20분은 대화를 해도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말을 하루 종일 못 한다는 사실을 너무 답답하게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어. 그 당시에 그 캐나다인 친구가 계속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I'm gonna 하면서 뭐 I'm going to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I'm gonna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그래서 I'm 뭐라는 거야? gonna가 뭐냐고 물어봤었어요. 그 네. 정도로 제가 영어가 익숙치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게 답답해가지고 야, 나 서점에 좀 데려다 달라 해가지고 서점에 가서 I'm gonna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I'm going to라고 해서 I'm going to가 설명돼 있는 책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찾다 보니까 우연히 찾은 게 Grammar in Use라는 책이었어요. 그 네네. 책이 저는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 알고 봤더니 엄청 유명한 책이었는데 네. 그동안 한국에서 했던 문법 책들은 뭐 투부정사의 용법 3가지 막 이런 식으로 영어 학적인 접근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 Grammar in Use라는 책은 실용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걸 어느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캐나다에서 그 친구랑 있는 2달 동안 계속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얘가 이 말을 이 뜻으로 했구나 이런 것들을 실용적으로 좀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음.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만약에 제가 그 캐나다인 친구랑 답답한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제가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나아가서 부딪히고 나면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배워서 뭘 한다가 아니고 하면서 배워 나간다가 기본적인 기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서 보면 내가 막 정말 막 머리를 굴려서 따져가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다 보니까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다양한 도전을 통해 쌓은 행동이 먼저다라는 철학이 결국 작가님의 삶 전반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영어는 단순한 언어 공부가 아니라 이 작가님을 세상과 연결해준 중요한 시작점이었죠. 영어를 못하던 학생에서 캐나다 경험을 거쳐 무료 강의로 시작한 영어 강사의 길, 그리고 결국 1억 상금 오디션 우승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영어 강사에서 소통 강사로 확장하게 되셨잖아요. 그 전환에 어떠한 계기가 있을까요? 영어 강사가 합성어잖아요. 영어랑 강사니까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강의도 잘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료 강의를 시작을 해서 경험을 또 쌓아야 되겠다. 하면서 배워야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무작정 하면은 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느 날은 학생들이 집중을 하는데 어느 날은 전혀 집중을 못하고 이게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좀 찾아가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유명했던 영어 강사님들한테 막 연락을 해봤어요. 이메일도 보내보고 전화도 걸어보고 했는데 뭐 다들 바빠서 안 되고 음. 답장도 없고 그랬는데 한 친구가 내가 아는 분이 유명한 EBS 스타 강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소개시켜줘 했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데 문단열 선생님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근데 이거 뭐 잘 되겠다고 교회를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내가 뭐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했더니 아니 그냥 가서 한번 드러나 봐. 라고 제 친구 상호라는 친구였는데 상호가 소개를 해줘서 그래서 그날 문단열 선생님을 뵈러 갔죠. 음. 가가지고 탁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는데 너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음. 그분이 그날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한 시간이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게 설교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을 3년을 따라다녔죠.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듣고 경험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또 말하는 7가지 스킬 이런 거를 세미나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 지금도 그 종이가 있는데 여기 그때 가지고 이렇게 계신 걸 이렇게 지금도 갖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와. 2009년이었는데 이거를 아. 벽에 붙여놓고 막 오늘 내가 이걸 제대로 했는지 2번을 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열심히 강의를 갔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던 게 그전에는 그냥 하면서 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느는 건 사실인데 하면서 느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음. 배워서 하다 보면 훨씬 더 빨리 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네. 좋은 스승을 만나니까 약간 그때 들었던 느낌은 내 인생에 곱하기가 추가가 되는구나. 어. 하루하루가 그냥 플러스로 쌓여가고 있다면 이게 배움을 통해서 쌓아가면은 하루에 똑같이 일을 해도 곱하기 2가 붙어서 2씩 쌓이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분들께 좀 배워가면서 가면은 음. 그쵸. 곱하기가 바뀐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 맞아요. 사실 운동 같은 경우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 배울 게 있나. 그냥 하면 음, 되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음, 사실 그런 기본적인 것만 운동을 제대로 하는 걸 배워 놓으면 평생 쓸 수 있기 때문에 운동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예가 적용이 되지 음,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사실 그 2009 년부터 지금까지 그 모아 놓으셨던 그 7 가지가 어떤 내용이 있을까 궁금한데, 음, 그 문단열 선생님께서 음. 가르쳐 주신 아니면 문단열 선생님께 배운 그 핵심은 뭘까요? 그때 문단열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쭤보셨는데, 자, 오프닝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프닝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써서 사람과 연결시킬 수 있다. 관객들과 학생들과. 그걸 배웠죠.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5분 강연을 한다면 오프닝은 몇 분 정도가 적당하겠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민수님도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몇 분 예. 정도가 저는 적당할까요? 그냥 2-3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저도 그래서 딱 2 분, 3 분이면 적당하지 않을까요?"라고 네. 저도 그렇게 답했는데 선생님께서 해 주셨던 말이 지금도 충격적으로 남아 있는데 "오프닝이 실패하면 강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안 됐는데 강의를 시작을 하면 뭐 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프닝은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오프닝을 짧게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 사람은 5 초만 해도 탁 연결이 되니까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돼서 강의가 네네. 시작되는 건데 네. 만약 사람들이 지금 집중 안 하고 있고 들으려는 의지가 안 보이고 에너지가 연결이 안 됐다면은 그것을 반드시 얼마나 걸리든 연결을 하고 시작하라라는 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가평에 빠지라고 하죠. 물가에 놀러 갔었어요. 선생님들하고. 근데 보통 이런 데 가면은 살면서 계속 스피치가 무대에 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계속 스피치잖아요. 보통 안전수칙을 이렇게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 오프닝이 실패한 거잖아요. 네네. 들으세요라고 하고 막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 듣죠. 근데 그날 안전 요원은 20대 여성분이셨는데 약간 건들건들 이렇게 오시더니 뭐 이거 하실 분들 모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럼 보통 안전수칙 알려드릴게요 이런데 이분 그렇게 안 하시고 딱 다 모였나 하더니 저쪽 가셔가지고 사진을 한 장 딱 보여주시는데 이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었어요. 그러더니 저희한테 그걸 딱 보여주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희둥그레졌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저희는 '와 이번 주에 우리가 저렇게 될 수도 네네네. 있겠구나.'라는 잘 생각을 들어야 하면서 된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자 안전수칙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탁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걸 안 듣는 분이 없었어요. 문단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렇게 내용을 잘 준비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지만 음. 일단 시작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해서 지금도 기업 특강이나 이런 걸 나가면 사람들한테 우리는 내용을 너무 중요시하는데 안 듣는데 그 내용 열심히 준비한 거 공중에 흙 뿌리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듣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출발을 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저의 음. 오늘 오프닝은 어땠나요? 오프닝은 너무 이렇게 선하시고 참하시니까 이거를 듣게 네. 되죠. 아 그런가요? 네네. 일부러 좀 좋게 말씀해 음. 주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음. 따로 예 음. 마이크가 없는 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결국 이 영어를 잘 가르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사람과의 이 연결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네. 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이 소통 철학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전 저서에 또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다."라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작가님께서는 이 말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실제로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꾼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고모가 LA 계셨었어요. 근데 그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나라랑은 약간 문화가 다른 게 있는데 카드를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막 카드를 자주 보내진 않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가보면은 그 마트에도 수많은 카드들이 그쵸, 있잖아요. 뭐 그쵸. 네. get well soon 카드도 있고 네. 뭐 손으로 써서 보내주는 그 카드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이제 고모도 그 문화에서 계셨으니까 어느 날 고모가 크리스마스라고 또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고모를 오래 못 봤죠. 저는 얼굴이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근데 "민호는 참 용기 있는 아이야." 라고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셨고 예전에 고모가 한국에서 민호를 봤을 때 저희 할머니 댁 앞에 조그만한 언덕 같은 게 있었는데 아주 크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 무릎보다 조금 높은 언덕 같은 데서 제가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뛰어내린 거를 고모가 봤는데 그때 고모는 "민호가 참 용기 있는 아이란 걸 알았어." 뭐 이런 카드였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나한테 누가 카드를 써 줬다는 것? 사실은 뭐 카드를 많이 주고받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온 우표가 붙어 있고 고모가 내 용기 있는 모습을
말해주시는 것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인상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제 스스로 계속 그 말이 떠올랐고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누군가의 한마디가 계속 그 기억에 남아서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막 오토 리버스라는 말 요즘엔 안 쓸 텐데 그냥 어느 순간 내 삶에 탁 이제 페이스가 바뀔 때 찰칵 하면서 넘어가서 다시 그게 나오고 1절, 2절로 돌아가는 느낌에서 야, 이 말 한마디가 끊임없이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안 좋은 말도 계속 반복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어, 그 좋은 말이 됐든 안 좋은 말이 됐든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이 어, 말이 운명을 조각한다라는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릴 때 그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 어른이 되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그 사람이 음, 내가 좀 동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게 마음에 남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또 이 즐거움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즐거움이라는 게 하자마자 또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즐거움은 또 어느 정도 하다가 느껴질 때도 있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즐거움을 어떻게 어느 순간에 찾으시나요? 예전에 몰입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박사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우영우와 같은 이름이네요. 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앞으로 해도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우영우 아세요? 자, 네네. 아무튼 미하이 너무 좋아요. 칙센트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박사가 했던 되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몰입이라는 게 엄청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춤에 몰입한 사람, 엄청나게 달리기에 몰입해 있는 사람. 그래서 되게 실력자가 몰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 모든 구간에서 몰입이 가능하다. 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몰입이 언제 일어나는지 봤더니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도전 과제가 일치할 때 몰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몰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못 일어나다가 이제 다리에 힘이 좀 생겨서 일어나려고 할 때 걔네들 몰입을 해요. 좀 더 그 이전을 가보면은 뒤집기조차 못하고 이렇게 그냥 누워있던 상태에서 이제 뭔가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뒤집기에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날 수 있을 때 일어날 때 몰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걷는 거에 몰입을 하고 그냥 모든 단계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도전 과제를 하면은 몰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몰입을 영어로 flow라고 하는데 플로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듯한 느낌? 너무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행복한 느낌이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플로우를 찾아가면은 너무 모든 게 즐거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플로우를 경험을 했는데 제가 막 미친 듯이 영어를 잘해서 플로우가 아니고 처음에 제가 몰입을 잘 못하고 난 영어를 못하겠어. 영어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할 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민호야, 너 성대모사 하는 거 좋아하잖아. 영어를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그냥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성대모사라고 생각해. 따라해봐. 그냥 똑같이 숨소리같이 일단 카피해봐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몰입 과제를 준 거예요. 너 실력이 지금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은 네 수준에 맞는 걸로 이 어떤 것들을 성대모사 하듯이 해봐 라고 했는데 네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수준에 맞는 걸 인터넷에 그 당시에 소리바다에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음. 그다음에 유튜브도 없었고 소리바다에 하니까 이게 막 불법으로 올라와 있는 어. 음성 파일들이 있었어요. 영어 50문장만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음. 그 당시에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선인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반복 작업이었으니까 그 50문장을 내가 이 공장에서 일하는 2달 동안 흡수를 한다를 목표로 삼았어요. 2달 동안 너무 재밌게 한 거예요. 전 영어 실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제 실력에 맞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하는 게 그 문장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영어만 외우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한글도 외우게 됐어. 해볼게요, 좀. 네네. 0번. 일단 저 동물들을 보면 네 기분이 나아질 거야.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1번. 가능한 한 내 차를 빨리 고쳐야 해.
I need to fix my car as soon as possible. 뭐 이런 식으로 되는 50개 문장을 내가 네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똑같이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즐거웠어요. 내가 영어 못해도 즐거울 수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캐나다를 그 50문장만 들고 갔는데 막 I'm going to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는 이때는 내가 뭐 필요한가 봤더니 I'm going to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Grammar in Use라는 책을 찾아서 이걸 내가 2달 동안 흡수를 해봐야지 하고 필사를 했어요. 하루에 3페이지씩. 그게 아. 총 120 유닛인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3개씩 하면은 대충 2-3달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했죠. 그때 또 음. 재밌었고. 그걸 하고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제 또 뭐가 필요하지 했더니, 아, 이제 조금 영어의 구조는 알겠으니까는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흡수했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영화를 내가 하나씩 마스터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시작했던 영화, The Incredibles라는 영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영화인데 이걸 내가 열심히 2달 동안 듣고 받아쓰기 하고 이 표현들 중에서 내가 쓸 만한 거 가져가야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니까 나중엔 스티브 잡스 연설 2달씩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그러다 어. 보니까는 훨씬 더 매 순간 즐거울 수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늘 즐거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반대로 생각해보면 언제 안 즐거운지 봤더니 그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박사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의 실력보다 더 높은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기하게 된대요. 본인이 가진 실력보다 너무 낮은 도전 과제를 가진 음. 사람은 지루함을 느껴서 안 하게 된대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에게 맞는 도전 과제를 세팅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1대1 뭐 과외를 하거나 하면은 그 선생님이 나한테 맞는 도전 과제를 딱 맞춰줄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안 그렇잖아요. 단체로 하는 수업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하면서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 이거 할 줄 아는 건데 쟤네들은 너무 쉬운 거 자꾸 나한테 시키네. 아우 지루해. 안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 몰입 이론에 따라서 이거 좀 바꿔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너무 지루할 때는 약간 도전 과제를 바꿔요. 그래서 강사니까 남들이 얘기할 때 너무 좀 제가 말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루해라고 느낄 때 아차 내가 몰입하려면 내 과제를 바꿔야지라고 하면서 저 강의를 지금 내가 영어로 한다면 번역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혼자 바꿔본다든지 그럼 그 순간이 즐거워지는 거죠. 또는 지금 나라면 저기서 어떤 예시를 들고 어떤 비유를 들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강의가 안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도전 과제를 따로 주는 거죠. 그 상대방이 준 도전 과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즐길 수 있는 과제를. 그리고 반대로 남들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잘하는데 나한테 너무 어려워하고 포기해야지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 따로 과제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이 3가지 표현만 입으로 내뱉으면은 이건 나한테 성공이야 하고 개인적인 과제를 따로 주는 거예요. 남들만큼 잘해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정도만 주고 개인적인 음.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 조금 몰입이 되는구나, 플로우를 느끼는구나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결국 이 즐거움은 적정한 음, 도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또 최근에 스스로에게 적용하신 이런 적정한 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요즘에 복싱 하는데요. 네. 줄넘기를 한 라운드 동안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3라운드 동안 뛰고, 그 다음에 섀도우 복싱 하고, 그 다음에 관장님 미트 잡아주시고, 샌드백 치고 이 과정이 이제 돌아가요.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는데 제가 원래 워낙 사람들하고 뭘 하는 걸 좋아해서 그전에는 아이키도라는 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혼자서 줄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는 줄넘기를 제가 10개도 못하고 탁 이제 발에 걸리더라고요. 리듬을 잘 못하니까 처음에 하면은.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자꾸 걸리지 하다가 일단은 20개를 안 걸리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뛰었죠. 그러면 그 순간 그 3분이 되게 금방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번에는 20개가 되니까 100개를 해볼까? 200개를 해볼까? 하다 보니까 늘 줄넘기 하는 시간이 좀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다음 도전 음. 과제를 제가 세팅을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363개까지 딱 3분 내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400개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400개를 는 바짝 땡기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들하고도 그런데 배드민턴 치러 나가면은 애들하고 배드민턴 칠 때도 애들이 조금 안 되면은 안 할래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 적정한 과제를 주는 거죠. 자, 우리 5개만 안 끊기고 랠리를 해보자. 음.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4개 했다, 3개 했다 하고 쟁반 노래방처럼 되게 재밌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 이제는 7개 해보자. 하면 7개 도전하게 되고, 10개 해보자. 하면서 왔다 갔다 10개. 아직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못 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과제를 정해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즐거워진다라는 것들을 느끼죠. 애들이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이게 너무 갑자기 많이, 야, 100개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아빠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지만, 그쵸. 작게 작게 계속 늘려나가면은, 매 순간 즐거울 수 있구나라고 좀 느껴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이게 너무 음, 어려우면 바로 포기를 하게 되고 또 너무 쉬우면 지루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한 선에서 계속 이제 도전을 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작가님은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 글을 네. 쓰시면서 성과보다 이런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신 순간이 있으실까요? 연금술사라는 소설에,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에 보면 그 소년이 꿈을 꾸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보물을 찾는 꿈을 꾸는데 그 소설 통틀어서 계속 그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고 맨 마지막에 알게 되는 사실이, 야, 이 보물을 찾기 위해 왔지만 보물이 보상이 아니라 보물을 찾기 위해서 걸어온 길 자체가 보물보다 더 소중한 보상이라는 것,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얻게 된 경험들, 음. 때로는 잃게 된 것들까지 이게 가장 큰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여정이 보상이라는 말 때문에 저도 윤여정 씨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민수님이 너무 네네. 차분하셔서 한번 뭔가 피식 웃게 하고 아 네. 싶은 욕구가 아. 자꾸 드네요. 아 그래서 네. 윤여정 씨 좋아하시나요? 아 네네. 그럼요. 저희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늘 해주는 말도 여정, 윤여정이라는 말을 늘 해주고 있고요. 아 차근차근 하자고 할 때는 네네. 차근차근 차범근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어. 있습니다. 음, 아 그게 아무튼 한국에서 말하는 아재 개그 아니에요, 아재 개그? 맞습니다. 아 네네. 아재거든요. 아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뭐라고요? 음. 여정 여정? 자체가 여, 보상이다. 아니죠? 여정? 차범근 아니야, 여정 여정 하면 윤여정이 나와야죠. 아 윤여정 네네. 네, 차근차근 하면 차범근.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계속 생각해 보게 돼요. 아, 내가 뭘 얻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성공과 실패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얻으면 성공이고 못 얻으면 실패처럼 느껴지는데 그 산티아고처럼 좀 살아야 되겠다. 산티나게 살면 안 되지만 산티아고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네. 내가 얻으러 가는데 이 가는 길 자체가 나한테 보석이고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사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도 저는 약 보름 뒤에 이란에 가게 됐거든요. 이란에 가서 어떤 대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은 그 대회에서 상을 타야 돼, 뭐, 거기 가서 뭘 얻어야 돼, 이게 아니고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나는 거기 가서 상을 못 탈 수도 있고, 뭐 열심히 하겠지만 못 탈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못 얻을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산티아고처럼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고, 그들과 땀을 흘리게 될 거고, 땀을 흘리면서 나는 건강해질 거고, 건강해지면서 또 나는 전에 모르던 내 모습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그 길 자체가 기대되더라고요. 목표만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요렇게 못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든 하게 된 이유가 뭐든 할 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음. 되게 기대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반대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즐거움이 사라질 뻔한 그런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또 그럴 때는 어떻게 음, 다시 이 마음을 바로잡고 전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포기를 되게 잘합니다. 음. 그래서
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은 죄송한데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대학원을 지금은 명상 전공으로 다시 다니고 있지만은 영어 교수법이라는 전공으로 한국 외대 대학원을 입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영어 강사로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대학원을 다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학생들이 어느 날 마치고 와가지고 선생님 질문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내일 아침에 대학원에 발표가 있어서 이거 좀 봐야 돼서 이거 혹시 나중에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고 또 어느 날 학생이 탁 나가는데 원래는 제가 학생들 이름을 다 외웠었어요. 음. 대학생들이었는데 누구님 잘 가세요 뭐 이랬는데 어느 날 쓱 지나가는데 이름을 못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 대학원 수업 따라가느라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하나하나만 해도 벅찬 모자란 실력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는구나라고 깨달았고 음. 그래서 대학원을 포기를 했죠.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상충되는 순간에 다 잘할 수는 없어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포기할 건 포기를 하든지 음. 아니면은 대충 하든지.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잘하는데 포기도 잘하고 대충 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스타트업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음, 스타트업은 처음 시작을 할 때 '내가 정말 이걸 만들어야겠다.' 그것만 고집을 하면 망하기가 일쑤잖아요. 오히려 네, 계속 계속 바꿔가면서 내가 음,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빨리 찾아내는 게, 그래서 음, 실패를 빨리 하고 해 보고 아닌 건 빨리빨리 넘어가는, 사실 그런 마인드로 뭐 이런 음, 것들을 접하다 보면 좀 더 부담 없이 다양한 경험을 음, 하고 또 그 음, 안에서 나의 장점과 또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드는데요. 때로는 이런 도전 자체가 즐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싶으세요? 20살 넘어서는 삶의 운전대를 본인이 쥐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 도전을 못하게 됐을까? 또는 누구는 도전을 잘할까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20살 이전에 내 인생에 영향을 받은 것들로 인해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학생 중에도 한 명이 영어 강사가 되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는데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축구 감독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축구 경기를 아직 나가서 뛰어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음. 한번 해외 경험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나중에는 또 나가기 쉽지 않으니까 대학생일 때 한번 가면 좋지 않겠어? 라고 했더니 사실은 집이 되게 엄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 외박조차 안 돼서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전을 갑자기 해외로 간다는 거는 그 친구한테 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느 날 제가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야심차게 뛰었는데 3km도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3km부터는 걸어서 10km를 완주를 했어요. 10km 달리기였는데.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은 나는 지금 현재 3km구나. 내가 뛸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다음날 목표는 3.5km로 잡았어요. 그래서 3.5km를 어. 잡고 나머지는 걸었어요. 몸이 적응을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4km 가서 6km는 걷고, 그러다 어느 날은 5.5km까지 또 뛸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목표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마지막에 딱 9km까지 된 날, 10km는 내일 나가서 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10km를 딱 깼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다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그쵸. 해주면서 그 친구한테 혼자서 제주도를 한번 가보자 했더니 자기가 제주도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직도 비행기 음. 타고 가야 되고 막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갔냐 했더니 제부도를 갔다는 거예요. 여기 인천 쪽에 제부도부터 당일로 갔다 네. 오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를 2박 3일로 갔다 왔대요. 어.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캐나다를 갔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음. 지금은 발리도 갔다 오고 막 혼자서 여행 엄청 잘 다녀요. 그러니까 그 네. 친구의 처음을 생각을 해봐도 당장 1박 2일 국내 여행도 안 해봤던 친구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도전이 좀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은
어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고 뭐 인스타에서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도전은 42.195 같은 도전일 때가 있죠. 근데 나만의 3km 도전, 4km 도전부터 시작을 하는 게 결국 10km가 완성되고 하프 마라톤이 완성되고 풀 마라톤이 완성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도전 과제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